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비법을 좀 남은 파트 쫙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74쪽 하려다 말았는데요. 174쪽 한번 펴보십시오. 준비됐나요? 19번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이 19번에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여기서 좀 체크를 할 게 있습니다. 19번. 이 174페이지. 19번. 이 정비법은 정비사업 크게 5가지가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공공재건축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철거하게 되면 없는 서민들 사실상 주거 공간을 좀 상실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해놓고 있어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의무가 없는가? 재건축 사업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것만 딱 알았어요.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부시고 자기 집 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없다고요? 재건축 사업 이것만 딱 체크하면 돼요. 자, 19번.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해라 일정 비율 30% 이하.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건설해라 100분의 20 이하 이렇게 20 이하. 그리고 3번 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몰라도 돼요. 이거. 여기서 할 것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다? 재건축 사업 이것만 딱 인식해 두시면 돼요. 시험 공부할 때. 그것만. 거기서 그 수치 몰라도 돼요. 그렇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으로 갑니다. 20번. 이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공동택을 아파트 사실상 이런 것들이죠. 이걸 싹 해체하고 다시 세우죠. 한번 해체하게 되면 바로 1000세대 막 이렇게 큰 단위는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이상이 없으면 재건축을 되도록이면 못하도록 막고자 안전 진단을 거치게 돼 있죠.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때만 그 사업 시행 절차상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되는가?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고요. 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에서 결정해서 정비구를 정하는데 그런 정비계획,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미리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20번. 이런 재건축 사업의 안전 진단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요약집 136쪽하고 137쪽이 있다. 이렇게 딱 하나 페이지 써 놓으시고요. 자, 옳은 건데 1번 마지막에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이걸 총대목을 실시하느냐? 거기 주어 시도사는 이 말 지워버리고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그래야 돼요. 정비계획 입안권자,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총대목을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도사가 틀렸던 것이고요. 2번. 그러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되었다. 만약 그러면 그 대상이 무엇이냐?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주택 이게 틀렸어. 2번 보면 주택이란 말 지워버리고 건축물 이렇게. 주택단지 안에는 관리사무소인 건축물도 있고 공동택인 아파트인 주택도 있고 경로당인 건축물도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포괄하는 용어가 건축물이에요. 주택, 관리사무소 건축물 이걸 다 포괄하는 용어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 이걸로 한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이란 말 대신에
건축물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재건축 사업을 추진을 하려는 그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에도 바로 일정한 것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빼버리죠. 제외시켜주죠. 왜? 의미가 없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아까 입안권자가 일정한 시점이 도래하면 자기가 직접 실시를 해요. 전문기관에 돈 주고 맡겨서. 근데 바로 그 주택단지 내 주민들이 우리 단지 것 좀 실시를 해 주세요라고 요청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때 요청서 낼 때는 얼마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면 되냐? 그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확보해서 내야 된다. 요청서가 들어가면은 바로 30일 내에 바로 안전날 실시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게 되죠. 알려주게 됩니다. 만약 실시를 하자 해서 전문기관에게 맡겼다 그러면 그 돈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요청한 자에게 부담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 군수 등이 그 말 주어버리고 시장 군수 등이 그 말 주어버리고 이렇게 수정합니다. 바로 정비계 입안권자가 이렇게 정비계 입안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청에 따라 줄 것이고 10분의 1 이상 그렇게만 써놔요. 아까 얼마 이상의 요청이 들어가면 요청 받아서 해 줄 수가 있다. 10분의 1 이런 요청을 받아서 실시를 하게 되었다면 그 비용의 전부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만약 이 정비계 입안권자 이 입자 앞에다 정비계란 말 써요. 정비계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이 입안권자에게 결과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 보고서가 올까 합니까? 그런 안전단 결과하고 그 지역 여건상하고 도시계획상 이 세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바로 그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 입안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만자가 틀렸어. 만자 주버리고 만자 안전진단 결과만 만자 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추가합니다. 도시계획 만자 주버리고 그 자리에다 쉼표 찍고 도시계획 쉼표 찍고 지역 여건사항 지역 여건 상황.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자, 그래서 4번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5번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불러드릴게요. 특별자치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지워버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는 이렇게 4명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는 바로 입안권자에게 그 말 주어버려요. 입안권자에게 그 말 주어버리고 그 지네들이 말이죠.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 결정 취소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할 때 요청 주어버려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자기들이 직접 재건축 하게 한 정비계 입안 그거 할 필요 없다라고 스스로 취소할 수 있어요. 지네들은 취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워버리세요. 나머지 지워버리고 좀 그 질문 매끄럽지 않으니까. 자, 그래 이 입안권자들이 정비계 입안권자들 바로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그리고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는 구청장 등이 입안권자가 되는 건데요. 그때 이 4명은 자기들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는 스스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등은 아니다 싶으면 상급자인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거 몰라도 되고요.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설도 좀 매끄럽지 않아요. 해설 보지 마세요. 해설 4번만 하나 봐두시고 해설 나머지 2번하고 4번 봐두시고 해설도 매끄럽지 않으니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번. 21번 보면 안전진단,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건축물 안전진단인데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다 볼 필요 없고요. 2번 지문하고 3번 그리고 4번, 5번만 보십시오. 자, 2번 보면 1번 보지 마시고 1번 갈표 혹시나 볼까 봐서 1번 갈표 쳐버리고 2번 보면 토지동 소유자가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다. 그때 이 토지동 소유자라고 한 자들이 바로 요청할 때는 아까 얼마 이상의 동의서 들고 가야 된가? 10분의 1 이상 이렇게 10분의 1 이상 동의서 첨부해서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틀렸죠?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그 다음에 3번 맞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따른 안전나 실시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 이거 아까 요청이 들어가면 이방권자가 결정해 주고요. 또 이 정비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도래하면 미리 안전단을 실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시점이 되면 바로 2번 같이 3번 같이 이방권자가 직접 실시를 하죠. 이때 실시할 때는 전문기관에게 의뢰해서 돈 주고 맡깁니다. 그 기관은 세 가지가 있죠. 요약지 보면 세 가지지. 국토안전관리원, 그 다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인데 여기다 돈 주고 맡겨요. 맡기면 그 돈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은 일단 이방권자가 정기기금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갖다 주고 요청에 의해서 실시가 이루어졌다면 요청한 자에게도 그 비용의 일부를 또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시도사란 말 지워버리고요. 그 자리에다가 이방권자는 이렇게 써놔요. 정비계획 이방권자는 4번 정비계획 이방권자는 이렇게. 정비계획이란 말 꼭 쓰세요. 정비계획 이방권자는 안전진단 신청이란 말 대신에 요청이라고 바꿔요. 용어를 바꿨거든요. 요청이란 말 바꿨어.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을 그만치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2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 안전진단 실시부를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통보해 준다 이렇게. 그래서 신청이란 말 다시 주고 요청을 다 바꿨어요. 과거에는 신청이란 말 썼는데 법을 개정했어요. 용어를 바꿨어요. 진짜 바꿨는데 이 책을 쓰시면 그걸 아직 수정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5번 맞습니다. 안전진단은 바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만자 좀 그러네. 만자 줄이고 하나 더 추가. 안전진단 전문기관 이렇게 만자 줄이고 세 개를 알아셔요. 세 개 기관만 바로 안전진단을 의뢰받아서 돈 받고 실시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 기관을 좀 눈으로 찍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2번. 22번 보면 22번은 다 보지 마시고 바로 5번 집만 보시기 바랍니다. 5번 집 보면 시장, 군수 등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아니라 10년. 10년이 되는 날까지 10년까지 사업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대관리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는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야 된다.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 인가를 받지 않고 있으면 바로 받지 아니하고 공동대관리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했던 단지라면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야 되는가 10년까지 10년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23번 23번은 4번과 5번만 받으십시오. 23번은 4번과 5번만. 4번 보시면은 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이 있고 정비 예정구역이 있죠. 자, 4번 보면 지방도시위원회는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에 심의를 완료해 줘야 되는가? 30일 내에 완료해 준다. 그냥 그거 받으시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의기간을 며칠 내에 보면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가? 30일. 이거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왜 한번 봤느냐? 이대로 복사해가지고 30일 가르쳐서 3조로 기출된 바 있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또 나올 일은 없어요. 자, 다만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 고시하기 전에 예정구역 지정의 내용을 멸치상 주민에게 공람시켜서 어겼느냐 14 이상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만 읽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이것은 우리 요약지 133쪽에 있는데, 자, 공공재개발사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1번, 2번, 3번만 가볍게 눈으로 찍고 가면 됩니다. 1번, 2번, 3번. 1번 보면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예정구역에다 포인트 잡아요. 아직 정식으로 지정 안 됐습니다. 그래, 예정구역에서 바로 두 가지 건 지분 쪼개를 할 수 있는 게 건축물 건축하고 토지 분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이란 말 빠졌네요. 건축물을 건축 하나, 토지 분할 두 가지. 이 행위를 하려는 자는 바로 시장 군수들한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알아둘 거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다. 예정구역이라도 행위제한을 받는데 무엇과 무엇은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할 때는 미리 허가시에서 허가받아야 되냐? 두 가지만.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 분할. 이걸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개발 행위는 아니지만 또 예정구역에다 포인트 잡아 2번.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서 지역할 때 지자 앞에다 주택법상 이렇게 써봐요. 주택법상. 지역주택자 할 때 지자 앞에다 주택법상. 주택법상 지역주택자 설립 행위를 하려는 자도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1번과 2번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예정구역에서 총 3가지 행위를 할 때는 미리 허가받도록 규제한다. 3가지 꼭 아셔야 돼요.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 분할하고 주택법상 지역주택자 설립행위 이렇게 3가지는 허가받도록 규제하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3번도 그대로 읽어두시면 돼요.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이런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날부터 몇 년이 되는 날까지 정시로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을 해야 되냐? 2년이 된 날까지 늦어도 3년이 아니라 2년 2년이 된 날까지 정식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게 한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을 해야 돼요. 만약 지정을 하지 않았다든가 했다 하더라도 그 2년이라는 세월 안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2년이 된 날, 3년 치워버리고 2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해제를 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무를 시키고 있죠. 자, 그거 그대로 한번 읽어두시고요. 다음에 통과. 그 다음에 25번. 역시 공공재개발 사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3번, 4번, 5번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3번, 4번, 5번. 자, 3번을 보시면 조금 전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은 지정권자가 늦어도 2년 이내 정시로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했다 하더라도 시행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를 시켜버려라 라고 했죠. 그래서 예정구역에 대하여 2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그래서 예정구역은 살려놨죠. 지정했는데 지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이 때까지 시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역시 정비구역을 해제시켜야 되냐? 3번. 이것은 1년. 3번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예정구역에 대하여 그날부터 1년이 된 날까지 그 시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재개발 사업을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 이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과 5번. 자, 4번과 5번은 한 문구로 묶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들, 뭐 시장, 군수 등 뭐
토지주택공사 얘네들이죠.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의 몇 %까지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허용받을 수 있냐? 130이란 말 지워버리고 120.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법적 상한 용적률. 그때 법적 상한 용적률은 국토개법상 법적 상한 용적률이죠. 용도지역별. 그래 이렇게 용적률을 풀어줬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 할 때는 용적률을 풀어줬습니다. 풀어주게 되면 그만큼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법에서는 무엇을 만들어내도록 또 의무를 가하느냐 5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 아까 120%까지 완화받았다. 완화받은 부분을 초과 용적률이라고 그래요. 초과 용적률.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에서 정비계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주택 그다 내붙여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해서 인수자에게 공급을 하도록 의무를 합니다. 이때 인수자가 중요해요. 인수자에다 줄 것이고 한번 써보세요. 불러드릴게요. 인수자 밑에다 줄 것이고 국장, 시도의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등. 자, 이제 금방 썼는데 썼던 친구들 중에 시도사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에다 동시에 줄 거예요. 이제 금방 썼던 내용 중 시도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다 동시에 줄 것이고 우선 인수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선 인수자. 그래 서울특별시 내에서 공공재개발 그 사업을 진행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진행해서 시행자가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받아서 바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만들어서 제공할 때에는 누가 우선 인수자냐? 서울특별시장 아니면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구청장 이렇게 얘네들이 우선 인수자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7번 있습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고요. 27번을 보시면 자 정비법상 공공재건축입니다. 이것은 공공재건축에 관한 내용인데 빈칸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보시면 공공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와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 비율 이렇게 돼 있죠. 이 공공재건축 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완화받고 싶다. 완화받으면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게 되니까 그 대신 이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들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일정 비율로 건설해서 바로 인수자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1번 읽어보죠. 공공재건축 사업을 시행자는 공공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종상향으로 종상향 그따 줄 거 봐요. 우리 요약지 135쪽에 있습니다. 종상향 135쪽에 있어요. 요약지. 이렇게 이 주거적이 있다. 주거적은 준주거적도 있고 용적률이 가장 많이 인정되는 땅이 주거적 중에서도 준주거적이죠. 500% 이하. 그 다음 가장 적은 데가 전용 1종, 2종 있죠. 1종, 2종. 1종은 최단도가 100% 이하. 2종은 150% 이하. 최대한도. 이게 법적상한 용적률이죠. 그 다음에 일반 또 주거적 있죠.
일반 주거정은 1종, 2종, 3종 있죠. 1종은 바로 200, 그 다음에 2종은 바로 250, 3종은 300% 이렇게 있죠. 이때 종 상향이라는 것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종 상향이라고 해요. 알겠죠? 종. 그래, 여기 이 땅이 제1종 전용 주거지이다. 이 땅이. 근데 여기다 공공 재건축 사업하자 라고 지정 고시하면 종 상향이 이루어집니다. 2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2종으로 바뀌면 바로 용적률이 50 올라갔죠? 올라갔죠. 그 올라간 용적만큼 뭘 내놓도록 하고 있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좀 건설해서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인데, 자, 그래 종 상향으로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구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이 정비구역, 이 정비관에서 건축을 이렇게 건축한다. 정비관에서 그때 적용되는 용적률이 됐던 컴퓨터던 이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확정 고시된 정비계획 내용이 있죠. 정비계획 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것들을 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이 예컨대 100밖에 안 됐다. 근데 여기에다가 바로 공공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지정 고시함으로써 2종으로 상향됐다. 이렇게. 그러면 용적률이 150 올라간 것이죠. 그러면 50% 올라가지 이렇게. 이것으로 바로 이렇게 표현해. 종 상향으로 완화된 용적률에서 150에서 정비로 정해진 용적률 100을 뺐다.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50이죠. 그 50이라는 그 수치에 대해서 100분의 100에 40, 50을 이제 분배한단 말이에요. 50배의 그 양에서 다시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해서 인수자에게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수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써보세요. 국장, 시도사, 다시 한번 써보면 국장, 시도사, 시장군수, 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이에요. 국장, 시도사, 그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 그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 이네들한테 공급을 하게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해서 이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해서 인수자에게 넘겨준다. 우선 인수자는 아까 시도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때 주택 가격은 어떻게 처리되냐 2번 나와 있죠. 이때 공급하는 공급 가격은 국장이 고시하는 공공건설 임대택 표준 건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분양을 목적으로 인수한 주택의 공가격은 주택법에 따라 국장이 고시하는 기준 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부속 토지는 공짜로 그냥 바친 걸 합니다. 주택값만 받고 파는 거예요. 주택값만 받고 팝니다. 그리고 부속 토지는 돈 안 받고 기부채납하는 간주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좀 봐두십시오. 재건축 사업 할 때도 종 상향이 이루어지게 되면 용적률이 올라가는데 올라간 용적률만큼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격이 되니까 바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해서 인수자에게 공급을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이때 공급하는 주택 공급 가격은 바로 공공건설 임대택 표준 건축비만 받고 파는데 부속 토지는 돈 안 받고 기부채납을 간주한다.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179페이지 정비사업을 시행해서 1번 문제 보죠. 1번은 출자가 유료시되니까 중요표 해가지고 별표 5개 쳐놓고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약지 143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이 아주 중요하니까 이 파트 해설까지 꼼꼼하게 봐두시면 본 시험에서는 함재 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봐두셔야 돼요. 시행 방식 같은 말로 시행 방법 이렇게도 해요. 그래서
시행 방식 그 말 밑에다 시행 방법 같은 말 써놓으세요. 이 정비사업 시행 방법 처음에 꼭 나오니까 봐두셔야 됩니다. 1번 지문 보죠. 옳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보면 재건축 사업이 있죠. 1번 이 재건축 사업은 시행 방식이 딱 하나밖에 없죠. 그 아파트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 단지 싹 밀어가지고 해체하고 다시 아파트 지어서 원주민한테 다시 아파트하고 대지문을 주는 겁니다. 이걸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폭리설, 오피트를 건설,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이때 건설하는 것은 뭐냐? 주택, 그 다음에 부대시설, 그 다음에 그 복리설 뿐만 아니라 오피스까지 건설 공급이 허용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해요. 이때 오피텔은 아무 데서 재건축사업 할 때 허용하는 거 아니고 그 땅이 여기 준주거지. 준주거지하고 그 인접해 있는 땅이 상업적이거든. 그래 바로 준주거적에서 할 때 재건축 사업을 그리고 상업적에서 할 때만 오피텔 건설 공급을 허용합니다. 재건축 할 때. 이때 이렇게 여기가 재건축 사업에 추진되는 단위다. 여기에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이 건축물의 총 연면적이 바로 9,000이다. 그러면 오피텔 양은 전체 면적 대비 30% 이하만 허용합니다. 이게 중요해요.